제가 잠깐 1분만 의사진행 발언 우리 의원회에 이제 민주당 홍익표 의원님이 계셔서 저하고 이름을 가끔 혼동하는데 성도 이름도 비슷하지만 서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서병수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요건이 되니까 감사를 해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로서는 감사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자리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후보자가 감사를 하겠다는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검토하겠다.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답변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일에 하겠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 또한 경솔한 대답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런 걱정을 한 위원장의 지적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감사위원 재청권 행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이제 사전 협의 이 문제가 이제 결국 재청권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취지의 지적이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이 법률에 이제 국무총리도 국무위원 재청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해서 대통령이 자기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임명한 사례나 그러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왜 두느냐 하면은 우리가 국무총리라는 제도를 두어서 대통령제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피해단을 조금이라도 보완하자. 그래서 내각 책임제적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살아나려면 사실은 대통령이 그 헌법 정신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조항의 실질적인 실현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을 제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그걸 보장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되거나 구현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감사원장으로서도 이런 조항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지금 감사원장께서는 그런 의지를 여러 번 표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얘기하는 거는 만일에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감사위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그걸 물리고 다시 또 청구하고 제청하고 또 물리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보다 이런 사람을 제청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해서 어떤 협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거쳐서 그동안 제청권 행사를 해왔지 않느냐. 본인도 그런 과정을 거치되 그러나 본인의 제청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의 의견이 어제 얘기한 어떤 그런 이제 워딩과 다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이 나와서 제가 볼 때에는 후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답변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제청권 행사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 참고인들께서 많이 나오셨는데 그대로 앉아 계셔서 저희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철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고인께서는 우리 후보자하고 법원에서 같이 근무하셨나요? 그 마이크 좀 대고서 말씀해주세요. 네,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몇 년이나 같이? 같은 부에 계셨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옆방에서 근무하시면서 자주 접촉하셨습니까? 예, 가끔 복잡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고 의견 듣기도 하고. 그 후보자께서 지금 감사원장으로 제청이 됐는데 네.
감사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관의 자질이 필요한 자질이 공정성, 그리고 사안에 대한 친밀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는 태도, 이것이 감사의 그 법관으로서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에서도 똑같은 자질, 그런 그 공정성과 친밀성,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듣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성의 요청도 받고요. 그동안은 자질도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그렇게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판결에 관여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IT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만 많이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감사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야 될 그런 강단과 뚝심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옆에서 그 보면서 참 뚝심 있게 일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법원의 등기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때였습니다. 법원의 등기 전산화가 한때 그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마무리하는 작업을 맡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담당하는 여러 직원들의 열정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리더십, 그리고 직접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그 힘든 일을 기한 내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뚝심 있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영보 참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관을 감사원장으로 임명을 하니까 이것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상권 분립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많이 나왔다시피 좀 특수성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거에도 법관 출신들이 감사원장으로 가신 예가 많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과는 관계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지금 후보자하고 참고인께서는 과거에 그 사법부 IT 전산화에 대해서 일을 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하고요. 먼저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후임으로 아, 그랬습니까? 후보자가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본 후보자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국가의 통상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또 외부 용역 업체들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법원 내에서도 일반 법원 직원이 아니라 전산직이라는 특수조직을 다스려야 되는데 굉장히 보면 저는 속이 좋아서 굉장히 이렇게 호불호를 가지고 일을 했다면 황 부장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적재적소에 이렇게 시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다 아울러서 끌고 가는 리더십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